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개묘년 새해 들어 첫 문학마실입니다. 그동안 겨울 날씨가 너무 추웠고 또 제가 미국 강연을 다녀오느라 좀 쉬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여러분, 오늘 문학마실은 한민족 디아스포라 문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리즈의 첫 번째로 미국 동남부 지역의 한인 문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8만리 푸른 물결이 출렁거리는 태평양을 건너 미국의 심장부 워싱턴에 도착한 것은 지난해 연말 크리스마스 날이었습니다. 워싱턴 소재 존스 홉킨스 대학 국제대학원의 경제학 교수로 있는 아들 레이의 짐을 풀고 숨을 골랐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촘촘한 일정의 순회 강연이 기다리고 있어서였습니다. 제 강연이 예정된 곳은 모두 한민족 디아스포라 문학의 현장, 곧 재미 한인 문학의 문인 단체들이었습니다. 이중언어, 이중문화 환경 속에서 모국어로 글을 쓴다는 것은 그 자신에게 있어서 스스로의 뿌리와 정체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러나 한국 문학의 눈으로 보면 이는 멀리 떨어진 텃밭에 핀 소중한 꽃무리이므로 아끼고 보살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의 첫 강연은 1월 3일 미시간 호반에 있는 미국의 세 번째 대도시 시카고였습니다. 일리노이주 북동부 시카고강 하구에 위치한 공업 및 상업 도시입니다. 특히 현대 건축 공법으로 세워진 높은 빌딩들이 웅장한 랜드마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시카고에는 예지문학회, 시카고 문인회, 문경 등 여러 문학단체가 있습니다. 예지문학회는 여성 문인 위주로 구성된 모임으로 저와는 오랜 인연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디카시에 관심을 갖고 시카고 디카시 연구회를 발족한 다음 주정부의 단체 등록까지 마친 후 활발하게 창작과 연구를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시카고에 머무는 사흘간 여러 차례의 소규모 세미나와 전체 강연회를 열었는데 문학의 진정성을 향한 그 반응이 놀라울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이 모임들에서 저는 문학에서 첫사랑을 만나다, 황순원 문학과 소나기 마을, 디카시 어제, 오늘, 내일 등의 주제로 강의했고 문인들의 작품 합평회도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참으로 평화롭고 한적한 전원도시 미주리주의 스프링필드로 떠났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것은 1월 4일이었고 거기 살고 있는 지인의 크고 미려한 저택에서 사흘을 쉬었습니다. 그런 다음 대륙을 종단하는 69번 하이웨이를 따라 남하하여 육로로 7시간 거리의 댈러스로 갔습니다. 도중에 저는 허리케인의 모습을 한 흰 구름을 사진으로 찍고 시를 덧붙인 오클라호마 허리케인 구름이라고 하는 기막힌 티카시 한 편을 얻었습니다. 댈러스는 트리니티 강의 세 지류가 만나는 대초원과 완만한 구릉지대에 걸쳐져 있습니다. 이곳에 여러분 무척 덥다고 하는데 제가 갔을 때 겨울은 온화했습니다. 댈러스에서의 강연은 1월 8일 타향과 본향을 잇는 징검다리 문해지라는 캐치프레이저로 책을 내고 있는 한솔 문학과 댈러스 문인회의 공동 주최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도 시카고에서와 같은 주제로 강의를 했는데 여전히 문인들의 반응이 뜨거웠고 놀랍게도 신문 예고 기사를 보고 온 오랜 친구 부부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멀리 LA에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온 오연희 미주한국문인협회 신임 회장과 정혜정 미주 가톨릭 문인협회 회장이 합류하여 더욱 뜻깊었습니다. 제가 댈러스를 떠나 뉴욕으로 향한 것은 1월 9일이었습니다. 고맙게도 뉴욕에 있는 국제편 한국본부 미 동부지역위원회에서는 이날에 맞춰 여러 행사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방문한 도시이지만 갈 때마다 뉴욕은 새로운 모양이자 새로운 빛깔이었습니다. 뉴욕은 허드슨강 어귀에 자리 잡은 항구 도시이며 미국에서, 아니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권의 중심지입니다. 뉴욕항과 롱아일랜드 해협의 여러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도시권은 인접한 뉴저지, 코네티컷주의 일부에까지 뻗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문명의 위력과 세속의 타락 등 정반대의 것들이
너무 흔하게 공존합니다. 동시에 문화와 문물의 최첨단 전방 지점이기도 하지요. 제가 기념사업을 맡고 있는 작가 이병주 선생은 일찍이 뉴욕을 깊이 사랑하여 허더슨 강이 말하는 강변 이야기 장편입니다. 그리고 제4막 단편입니다. 이런 작품을 남겼습니다. 뉴욕 강연은 여러 해 전에 미동부 한인문인협회 회장을 지낸 황미광 교수의 강변 자택에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택이라 부르고 황 교수는 굳이 자택이라 불렀습니다. 이날 그곳에서는 제 강연에 앞서 미동부 팬문학 제6호 출판 기념식과 손정아 시인 출판 기념회가 열려 많은 문인 및 문학 애호가가 모였습니다. 저는 영상을 통해 소나기 마을의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어서 디카시 강의를 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디카시를 쓰는 시인들이 있어서인지 이 대목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다시 워싱턴으로 돌아와 아들레에서 이틀을 쉬고 워싱턴 문인회 강연이 있었습니다. 사실 워싱턴에서의 2차례 강연은 원래 예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전역에 그물망처럼 깔려있는 미주 문인들의 네트워크에 걸리면 하룻밤 사이에 한국의 누가 어디에 왔는지 소문이 납니다. 경희 사이버대학에서 저와 함께 공부한 동문들의 연락망 또한 그에 뒤지지 않습니다. 워싱턴 문인회 강연은 현재 회장을 맡고 있는 김영기 교수님의 주선으로 열렸습니다. 김 회장님은 조지 워싱턴 대학의 교수로 있었고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은 한국 문단에서 한 시대를 풍미한 한무숙 작가의 따님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과 저 사이에 많은 지인이 계제해 있어서 새삼 하늘의 그물, 곧 천망의 인연을 되새기기도 했습니다. 이 강의의 주제는 디아스포라 문학의 가능성과 과제였고 디카시 강의도 덧붙였습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격조 있는 문학단체였고 회원들의 연령은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모두 진지하고 열정적이었습니다. 특히 디카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아 어쩌면 미주의 또 하나의 디카시 창작 모임이 결성될 것 같았습니다. 워싱턴 윤동주 문학회 강연은 1월 13일, 주제는 윤동주를 다시 만나다였습니다. 이 강연은 저와 경희사이버대학에서 함께 공부한 문학회 회장 신옥식 선생의 주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저는 소나기 마을 그리고 디카시에 관한 강의를 함께 했습니다. 윤동주에 대해 새롭게 알아야 할 것, 앞으로의 활동 방향 등에 관한 토론은 매우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윤동주의 국적에 관한 문제, 윤동주 문학회가 외연을 확장하는 방안 등은 이분들만의 과제가 아닌 터였습니다. 이 모임에서의 소나기 마을과 디카시에 관한 관심 또한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귀국한 이후에 이 지역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소나기 마을을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가 하면 자신이 창작한 디카시를 카톡으로 보내오고 있습니다. 저는 2개의 디카시 문해지, 개간 디카시와 한국 디카시학, 그리고 디카시를 많이 게재하고 있는 시와 경계에 해외 디카시 특집을 연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날 강연을 마치고 우리 일행은 1시간 거리의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있는 에드가 앨런 포의 묘지를 찾아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다시 포의 애너벨리를 주제로 전설의 사랑이라는 한 편의 디카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미국 방문길에서 저는 모두 13편의 디카시를 쓰고 여행 중에 쉴 틈에 3편의 스마트 소설, 짧은 소설을 썼습니다. 누군가 여행은 장소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편견을 바꾸는 것이라고 한 말을 실감합니다. 미국 동남부 일대를 순회한 강연이 실시간으로 서부에 알려져서 언제 오느냐는 생활을 받고 있으니 참 행복한 상황입니다. 마침 4월 말에 UC 샌버나디노 대학에 강의가 예정되어 있어서 그때 LA와 샌프란시스코의 여러 문학단체를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 여행의 대화 중에 저는 문인들에게 일생을 두고 가장 가까이 있는 한 사람을 감동시킬 글 한 편을 써보시라고 권유했습니다.
그 한 사람이 감동하면 누구나 감동할 것이며 그러한 글 한 편을 쓸 수 있다면 지속적으로 그와 같은 글을 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단 해외 디아스포라 문인에게만 그러할까요? 아니요. 이는 저 자신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문학마실은 한민족 디아스포라 문학 시리즈 첫 번째로 미국 동남부 지역의 한인 문학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